안녕하세요, 낙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종업원의 해고 사유에 대해서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전국적으로 긴급사태가 다시 퍼져나가면서 종업원의 고용계약에 대한 이슈가 종종 눈에 들어오고 있어요. 사실 가까운 사람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 잃은 분이 없었는데 지금 제가 연수 때문에 와 있는 점포에서 근무하신 알바생 한 분이 원래는 여행회사의 사원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회사가 장기 휴업에 들어가면서 부업을 인정했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알바를 하는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언제 다시 본업에 복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행히 해고는 아니라고 하네요. 일본은 한번 고용계약을 맺으면 알바생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도산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요. 물론 시프트제로 운영되는 곳이라면 시프트에 안 넣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이긴 한데요. 그래도 정당한 사유 없이 확정된 시프트를 맘대로 조정하거나 근무 시간을 줄여버리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저도 정말 조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일본에서 회사가 도산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해고를 당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아니면 대체 무슨 회사였던 거지? 라고 의아해하곤 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일본이란 나라의 근로계약은 굉장히 관대한 편입니다. 열흘 동안 연락두절이 됐었던 사원도 해고를 안 하더라고요. 물론 이건 늘 손이 부족한 서비스업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본에서도 종업원의 해고는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뒤숭숭한 시대에서 부당한 해고를 피하기 위해서 반대로 어떤 경우에 사원과 알바생을 해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볼까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근무 태도가 심각하게 불량한 경우입니다. 물론 태도가 거만하다든지 말투가 건방지다든지 그런 주관적인 감상을 이유로 맘대로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점장의 판단하에 해고 통지서를 작성은 할 수 있지만 보통 근무 태도 불량을 이유로 해고를 진행할 때는 객관적인 상황 증거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지각이나 무단결근이 있겠네요. 회사별로 다르겠지만 보통 서비스업에서는 무단결근이 연속 3회에 연락두절이 2주일 동안 이어질 경우 강제로 퇴사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퇴사 처리된 알바생이 나중에 항해를 하러 온다든지 혹은 연말정산을 위해서 원천징수표를 요구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발급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고 처리한 스태프의 근무표를 전부 다 준비해서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나 지각을 했는지, 얼마나 무단결근을 했는지를 확실하게 확인해야겠죠. 요즘에는 출퇴근 시간이나 휴게 시간을 전부 외주업체의 어플리케이션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점장이나 알바생도 함부로 건들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이 사유로 알바생을 해고한 적이 있습니다. 일을 얼마나 잘해도 지각이 많고 결석이 많다면 아무 의미도 없죠. 그리고 가끔 지각이나 당일 결근을 할 때 관리자나 점장한테 라인 하나 보내두면 연락을 했다라고 착각을 하는 그런 알바생들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무례한 행위이고 무단결근으로 취급되는 행위입니다. 특히 시프트제로 운영된 점포에서 근무한 사람은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당일 지각이나 결근을 하게 됐을 경우에 그날 근무 중인 관리자에게 전화로 설명을 하고 점포에도 전화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신속한 연락을 하기 위해서는 그날 근무 중인 사람한테 연락을 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 정도 근무표를 확인하는 게 당연한 의무입니다. 자기 근무 시간 외에 발생한 무단결근자의 메시지를 확인하는 건 관리자의 업무가 아닙니다. 관리자의 업무는 그런 무책임한 사람들을 배제한 일이죠. 지각과 결근 관리는 제가 점장으로서 일을 하면서 가장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룰입니다. 두 번째 해고 사연은 근무 중에 음주입니다. 말 그대로 업무 중에 술을 마셨거나 혹은 휴게 시간에 술을 마셨을 경우입니다. 저는 이 이유로 정사원을 해고한 적이 있어요. 2년 전에 43살의 중도사원 한 분이 제가 담당하던 점포에 입사했습니다. 첫인상은 그냥 순박한 아저씨였고 저랑 같이 신점포로 배석을 받을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 직속부하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일을 아주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가르쳐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근무 태도가 불량해지고 다른 직원들로부터 불평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특히 여직원들의 불만이 엄청났는데 제가 없을 때 무슨 소리를 지른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되니까 설마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저한테 한번 걸린 날이 있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혼이 났는데 이렇게 작게 혼낼 때마다 제 앞에서 펑펑 우는 바람에 측은하기도 하고 업무 중에 우는 사람을 보니까 좀 불안하기도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도 한 달 뒤에 본배속지로 같이 이동을 할 예정이라서 거기에 가서 잘 가르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잘 어르고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선을 넘어버리는데 업무가 시작되기 전에 술을 마신 겁니다. 제가 그때 대화 내용을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희 둘 다 9시 출근이었는데 10시가 넘어서야 오더라고요. 그것도 술 냄새가 풀풀 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술 드셨나요? 안 먹었습니다. 술 냄새가 나는데요? 어제는 먹었습니다. 어제 몇 시까지 드셨나요?
6시 반까지 먹었습니다. 오늘 출근이 9시인데 그럼 출근하기 2시간 반 전까지 술을 드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오늘이에요? 어제예요? 점점점. 뭐 말도 안 되는 문답을 끝마치고 저는 이분을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애초에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본부에 전화해서 해고 통지를 의뢰했습니다. 다행히 신점포로 이동하기 전에 해고 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정사원을 해고할 때는 그 달의 급여 그리고 그 다음 달의 급여도 함께 지급해야 돼서 정말 피해가 막심하고 절차도 엄청 복잡합니다. 그래도 이런 사람을 가게에 둘 순 없잖아요. 그리고 이 근무 중 음주라는 해고 사유는 꼭 근무 중이나 휴게 시간이 아니더라도 업무가 시작됐을 때 취기로 인해서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정리되고 제가 사원을 뽑을 때는 반드시 내가 면접을 보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다음으로는 SNS 문제입니다. 근무지에서 촬영했던 부적절한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버린 일인데요. 일본의 회전초밥 체인점인 하마스시에서 있었던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서 아르바이트 하던 3명이 쓰레기통에 넣었던 생선을 다시 도마에 올려가지고 조리를 하는 모습과 그리고 식재료를 입에 넣었다가 뱉는 그런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항의 전화만 하루에 1,300건이 넘게 왔다고 하네요. 이 3사람은 장난삼아 그랬겠지만 전국에 있는 체인점이 한 번에 망할 수도 있었던 아주 위험한 사건입니다. 당연히 해고 처리가 됐고요. 개인정보까지 유출돼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고 형사처벌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까진 들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간혹 일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근무하고 계시는 곳에 유니폼을 입은 상태로 사진을 촬영하거나 근무지의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경우를 보곤 하는데요. 이게 개인 사업자라면 또 모르겠지만 대형 체인점이라면 그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게 내부에 있는 매뉴얼이나 레시피가 함께 찍힌 걸 업로드한 경우에는 사내 기밀 유출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최근에는 SNS에 관련된 사항이 고용계약서에 추가될 정도로 민감하게 대응한 추세니까 그냥 업무와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은 함부로 올리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해고 사유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금전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어떤 사원이 문제를 일으키면 징계위원회가 먼저 소집이 되고 그 징계 절차와 내용을 전 사원들에게 공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년 한두 명 정도는 이 금전 문제로 인해서 해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금전 문제의 가장 흔한 케이스는 정산을 할 때 레지에서 돈을 빼돌린 경우입니다. 제가 지금 브랜드에 갓 들어왔을 때 점장을 하시던 분이 이 일을 저질렀다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해고당했습니다. 이 사람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조금씩 레지에서 돈을 빼돌리고 있었는데요. 그런 짓을 했던 이유가 빠친코에 가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나이가 38살에 아이도 2이나 있는 사람이었는데 본인이 관리하고 있던 점포에 돈을 빼돌리다가 해고를 당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부모님과 함께 경찰서까지 가야 했던 한심함의 극치를 달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업무에 익숙해지면 적은 액수의 돈을 빼돌리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그걸 잡아내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요즘처럼 업무가 자동화되고 모든 기록이 남는 환경에선 더욱 그렇습니다. 10엔이라도 돈을 횡령하면 한 번에 해고됩니다. 그리고 현금은 아니지만 포인트 카드나 서비스권을 빼돌렸을 경우에도 금전 횡령으로 취급합니다. 포인트나 우대권은 회사의 이익과 직결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현금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볍게 생각하고 주변 지인들에게 뿌린다든지 아니면 함부로 위조를 한다든지 이런 사건을 일으켰다가 한 방에 해고됐습니다. 돈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오늘은 좀 여기저기 돌아다녀 볼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관광객 기분을 내기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미해현이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긴급사태가 점점 전국으로 확대는 되고 있는데 뉴스에서 듣는 거하고 실제로 느끼는 게 너무 차이가 커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긴급사태로 인한 요식업계의 변화 등도 한번 정리해볼 필요를 느낍니다. 이제 일주일이면 출장이 끝나는데 정말 빨리 오키나와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영상에 관해서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감기 정말 조심하시고 오늘도 감사합니다.